네, 나라살림연구소 예산요정 정창수입니다. 오늘은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어요. 우리가 예산 그러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회계와 기금이 참 헷갈리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회 기금 말씀드릴 텐데요. 저는 사실은 원칙이 하나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원칙은 세금이든 재정이든 간에 좀 단순해질 필요가 있다. 그래야 종합 관리도 하고 그리고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너무나도 돈주머니가 많으면 돈주머니마다 조금씩만 비율이 생겨도 엄청난 비율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회계 기금이 좀 적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억해 둘 숫자. 우리나라의 특별회계와 기금은 몇 개가 있느냐 했을 때 우리나라의 특별회계와 기금은 특별회계 20개, 기금 67개, 도합 87개가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 87개의 돈주머니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회계라고 하는 큰 돈주머니 하나가 있고 그 특별회계 20개, 기금 67개라는 주머니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과 특별회계와 기금은 어떻게 다르냐? 예산 중에 일반 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는데요. 그 일반 회계는 국가의 일반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국세라고 하는 건 다 걷어가지고 일반 회계로 들어가는 거죠. 국세가 뭐겠습니까? 법인세나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같이 특정한 목적이 없이 일단 걷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특별회계는 뭐냐면 특별한 목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세 같은 게 있고요. 아니면 일반 회계에서 특정한 목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회계는 기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목적이 달성되면 없어져야 돼요. 근데 문제는 자꾸 안 없어지고 계속 남아있으니 문제가 되는 건데 없어진 것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경부고속철도 특별회계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고속철도가 완성됐으니까 없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런 거 말고 무슨 양곡관리 특별회계니 교통특별회계니 이런 것들은 아직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뭐냐면 특정 목적을 위해서 특정 자금을 운영하는 거예요. 약간 특별회계랑 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틀릴까? 뭐가 틀리냐면 특별회계는 매년 새로 편성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금은 여유재원을 가지고 그중에 일부를 사업비로 쓰는 거예요. 이게 특별회계와 기금의 가장 큰 차이고요. 또 하나 차이가 뭐가 있냐면 이용 전용 이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못 쓰면 다음 해로 넘기고 그리고 사업마다 이용하고 전용하고 하는 것들을 하는데 특히 이용이라고 하는 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전용도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기금은 그런 거 없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20%까지 사업비 20%까지를 용도를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그걸 기금운용계획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금융성 기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따로 30%까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회계와 기금이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그중에서 특별회계만 따로 보시면 돈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보시면 특별회계는 그래도 좀 줄고 있어요. 비중이. 그래서 2011년에 14%였던 비중이 지금은 10%로 줄었습니다. 액수는 좀 증가했지만 예산이 증가했으니까. 그런데 기금은요. 2011년에 29%였던 게 지금 30%로 좀 증가했는데 액수가 90조에서 164조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늘고 특별회계는 줄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별회계에는 뭐가 있느냐? 이제 20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뭐 하나하나 하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 중에 제일 큰 거는 뭐냐면 교통시설 특별회계가 무려 15조나 됩니다. 교통시설 특별회계는 뭐 다 아시겠지만 도로를 놓거나 철도를 놓거나 이런 데 주로 씁니다. 그래서 지금 15조 되는 돈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 15조 되는 돈 중에 쓰는 건 9조 정도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돈이 있는데도 못 씁니다. 도로를 너무 많이 놓은 거예요. 철도를 놓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철도도 상당히 많이 놨고 새로 일을 많이 벌리고 있지만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있어도 못 쓰고 있다. 왜냐면 아무리 그 관료 집단이 돈을 쓰고 싶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격이 있는 나라 아닙니까? 선진국이잖아요. 그렇게 마구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원칙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돈을 못 쓰고 공자기금한테 맡겨가지고 돈을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끔 SOC 예산을 줄였습니다 라고 나올 때 그 돈이란 게 대부분 실제로 쓰던 돈을 못 쓰는 게 아니라 못 쓰고 있는 돈을 좀 숫자를 좀 줄이는 일종의 회계적인 조절을 해가지고 줄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많은 게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가 11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농업 관련해서는요, 농업 예산은 농촌에서 세금을 걷기 힘들잖아요. 하지만 농촌은 돈을 좀 많이 들여야 되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농업 예산이 한 18조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농업 관련한 그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조 정도 됩니다. 18조 써서 50조 정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요즘 농업 관련해서 뭐 수출도 증가하고 있고, 요번에 비비고 만두 하나만 1조를 넘어섰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김치도 있고 해서 이제 한 5조 정도 넘게 수출을 한대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게 점점 늘어나겠죠. 제 생각에는요, 우리나라의 어떤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 농산물 수출도 당연히 증가할 거라고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나라 비하를 못하니, 못 사는 나라에서 나온 농산물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왠지 문제가 있을 것 같잖아요. 뭐 또 짝퉁 잘 만드는 나라 거 오면 이거 왠지 가짜 같고 막 그러는데, 왠지 저기 무슨 유럽 이런 데서 온 거는 왠지 좀 좋을 것 같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음식도 다른 나라에서 볼 때 점점점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에 대한 평가가 높아질수록 많이 사 먹게 될 겁니다. 아무튼 그런 걸 쓰는 돈이 바로 이제 그 농어촌 구조 특별회계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이제 균형 발전 특별회계,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 중에 약간 특이한 건 뭐가 있냐면, 그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교도사업 특별회계라는 게 있어요. 교도사업. 우리나라는요, 굉장히 범죄자가 적은 나라지만 감옥에 5만 명이 있어요. 감옥에 5만 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3만 명은 벌금을 못 내서 간 사람들이고요. 아무튼 우리 한국은 굉장히 안전한 나라입니다. 1년에 살인사건이 270건밖에 없고요. 강도가 700건밖에 없어요. 우리는 근데 왜 이렇게 근데 굉장히 치안이 불안하다고 느끼는 걸까요? 저기 시골 구석에서 일어난 사건도 전 국민이 다 중계를 보고 있잖아요. 그게 저는 중앙집권의 폐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단적으로 비교해보면 미국은요, 감옥에 350만 명이 들어있답니다. 그러면 전 국민의 1%가 넘거든요. 만약 우리나라에 한 6, 70만 명이 감옥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난리가 아닐 거예요. 근데 지금 5만 명이고 5만 명 중에 대부분 초범은 1만 명도 안 되고 막 그런데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면, 교도사업 특별회계는 교정 관련한 곳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하는데, 요즘 사식 넣어준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말 안 씁니다. 영치금을 넣어주면 안에서 사 먹어요. PX같이. 그걸 누가 만드느냐? 교도소에서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돈이 돌고 돕니다. 그 돈이 뭐 몇천억 원대밖에 안 되긴 하지만 감옥 50개가 넘는 그 교도소에서는 자기들의 수익 창출에 그걸 중에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특별회계가 20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법원 같은 경우에는 따로 등기 특별회계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볼 때 누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굉장히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법원은 뭐가 걱정일까요? 법원의 수입은 대부분 인지 때였거든요. 송달료 이런 거였는데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되잖아요. 등기소가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도 억지로 지금 우리가 뭐 등기 뗄 때 뭘 해야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안 해도 되는데 등기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그런 행정행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행정을 바라볼 때는 어떤 게 예산 낭비냐 했을 때는 뭐 횡령하고 이런 게 예산 낭비가 아니라요. 제도가 바뀌었는데, 시대가 바뀌었는데 존재하는 것들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특별회계들은 바로 그 특별한 조직을 위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특별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